코로나19 여전히 확산세 계속되고 있는 건데 정부 대응 관련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어제 7번째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 달 전인 1월 26일부터 감염원의 차단을 위해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함을 무려 6차례나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적 권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코로나19 발생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명백한 방역의 실패이며 그 가장 큰 원인은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벌써 7번째라고 합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부는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제 뭐 의협에서 이렇게 7번이나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그러니까 좀 국민적인 요구가 상당히 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찌됐건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미 사실은 이제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이제 주장을 했던 바가 있어요. 네네. 만약에 그 시점에서 입국을 전면 금지했더라면 지금처럼 많이 확산됐을까? 뭐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보다는 숫자는 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자, 지금도 이분들이 왜 이 주장을 좀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국내 의료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네. 그 범위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발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역량은 100인데 200, 3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급증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한처럼 이제 대응을 못 해가지고 치료 못 받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간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서 절대적인 확진자 숫자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봉쇄를 하자 이 주장을 좀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국민청원도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도 76만 명 선에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 요구가 최근 들어서는 뭐 더 사실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네. 정부가 뭔가 이제는 좀 대책을 좀 내놔야 된다. 조금 이제 때늦은 감은 없잖아 있으나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치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뭐 입국 금지 조치라든지 어떤 조치든 이 사태 초반에 했었던 것보다 지금은 좀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네. 그런 감염원에 대한 차단은 첫 번째 방어 전략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네.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국내에 확산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외부 유입보다는 내부에서 확산되는 걸 막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선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런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 일단 정세균 국무총리는 선을 그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 정세균 총리가 뭐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도 중국에 출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중국 쪽에서 한국인 입국자를 통제 이런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확진자 100명 넘고 첫 사망자 발표한 날 오후에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근데 이제 누가 먼저 걸었는지는 청와대에서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어려운 시기에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표현을 하는 걸 봐서 네. 우리 대통령이 먼저 한 거로 보입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좋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돕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중국 우리를 돕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이제 완전 입국 금지나 이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쪽에 해서 입국하는 사람들 관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본인들도 더 이상 확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를 방역적으로는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으나 대통령이 얘기했던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을 좀 무색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황구시보 같은데 그런 기사인지 사설이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한국 방역 엉터리다. 잘해라. 네. 이거 뭐죠?
그러니 네네. 의학적으로는 지금 저 중국인 출입 금지하는 게 골든타임은 늦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건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늦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정은경 저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브리핑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방역적으로는 감염은 차단하는 게 맞다. 네. 이게 뭐죠? 방역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걸 막는 게 맞아. 네. 하지만 나는 그걸 결정할 권한 없지.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는 여기서 응답이 없어요.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경제, 외교 굉장히 복잡하죠. 더군다나 현 청와대에서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시진핑 방안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 고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야 이렇게 돼서 우리가 못했어.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우리가 방역 잘할 테니까 중국 경제적 중요하잖아. 시진핑 방안해야 되잖아. 외교적 중요하잖아.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저 국민청원에 70만 넘어놓고 언론과 야당에서 그 중국의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계속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은 없다.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네. 대통령이 같이 꾸고 싶다는 중국몽이 바로 이런 것인가? 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어쨌든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 상호주의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뭐 김태훈 변호사님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중국 뭐 지린성, 옌지, 베이징, 왕징 등등에서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통제하고 있다면 이게 좀 외교적으로 저희가 좀 중국 측에 이 조치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부당한 거 아니냐, 외교적 조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고 있겠죠. 그럴까요? 이제 하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저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은 어찌됐건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예. 그 성 단위로 일단은 뭐 정책 결정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도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뭐 우리 성, 우리 도시, 우리 시는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저런 조치들이 일단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네. 또 저런 경우에 또 중국 중앙정부는 또 잘 안 나서요.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뒤로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짓이 한 적 없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중국 어찌됐건 그 중앙정부 당국은 한 적이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아마 중국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인들 입국 금지시키는 나라들 우리 전통적인 우방 국가였던 국가들도 좀 있어요. 네네. 예, 우방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거는 그 감염병을 방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네네. 예,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상호주의를 운운하면서 상호주의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국민을 우리가 막지 못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다. 네. 그러니까 왜 이게 잘못된 거냐면요. 그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더 확산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또 전파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또 민폐를 끼치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 그러니까 민폐 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당장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뭐 해외 여행객들까지 다 되돌아가라 뭐 전 세계 동원해서 보내고 이런 상황 벌어져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럼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하고의 외교 관계를 끊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다라고 예. 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좀 해주기를 바라고 중국인 이 입국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종식 발언과 관련해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하여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힘을 다 합치고 총력을 기울인다면 머지않아 코로나19도 그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희망을 같이 나눈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물론 뭐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갑자기 빨라질 거라고는. 그런데 이 희망을 같이 나눈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얘기해야지 왜 저 김관식 차관이 이해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취지로 막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청와대가 아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김광리 사고수본부 부본부장은 대통령이랑 통화해봤나요? 왜 본인이 이해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마도 자 보세요. 대통령이 사실은 방역의 구체적인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청와대이기 때문에 보고가 그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대통령 워딩 보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이거를 신문 보고 판단했을까요? 방송 보고 판단했을까요? 신문에서 보고가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대통령님 곧 안정적인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걸 거예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고가 잘못된 거잖아요. 물론 결과론이지만. 네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보면 이 김광리 부본부장의 복지부 차관이죠, 아마? 네. 그 장차관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본인들은 아마 저희들이 신무선에서 뭔가 그런 결과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대통령은 희망적인 사고, 희망을 같이 나눈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들의 이해는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대통령이 왜 그런 결과적으로 틀린 그런 대국민 담화가 나갔는지, 그건 신문에서도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그랬는지, 당시에 방역 당국은 어떻게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확산, 지금 방역당국과 의료진 같은 경우는 정말 총력을 다해서 지금 이 사태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영상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28명 중에 벌써 7분이 다 나와서 편안히 귀가하셨습니다. 이분들 중에 17번째 확진자가 퇴원을 하면서 남긴 말이 있다. 그냥 좀 센 감기가 걸렸다. 나은 것 같아요. 직장마다 초긴장, 공공기관 확산된 대혼란, 유령도시된 서울, 언제 어디서 얼무지 모른다 등등 이거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동수칙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잘 지키시면서 극장에서 영화도 한 편 보시고 공연장도 찾아가 보시고 식당에서 외식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 지금 영상에 올라온 게 지난 20일, 그러니까 이미 확진 환자가 제 기억에 100명이 넘었던 시점인 것 같은데, 교수님, 지금 영화관, 연극, 무조건 뭐 집에만 있어라 이럴 수는 없겠지만, 이런데 좀 적극적으로 가시라고 좀 정부가 권장할 만한 일인지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상태에서는 뭐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다 확산이 됐고 네. 신천지 교민들이 잠적해 있는 일부에 그런 예. 분들이 또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저희 의료진의 체감으로는 전국에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예, 빠르게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진단 전에 환자분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되시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서는 최소한의 그런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네네. 밀접 접촉을 피하라는 게 지금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는 또 이 코로나19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국회가 폐쇄가 됐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지금 그 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선제적 조치로 긴급하게 의원총회도 취소하고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 25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몇 도 나오나요? 37도 나오는데 좀 무거운 거를 많이 들고 와가지고 한참 돌아와가지고. 네. 일단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와 전희경 대변인,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 오늘 오전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사상 초유의 국회가 폐쇄가 되고 또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는 전국의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올스톱, 마비되는 상황까지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본회의가 연기되고 이런 것도 네네. 참 보기 힘든 그런 광경이 이제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이런 일은 간헐적으로 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금 좀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네. 조금 전에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약간 좀 우왕좌왕 당황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도 챙겨야 되겠고
이 확산 방지도 해야 되겠고 이 네.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좀 잘 내려야 되는 그런 거고 여기에서는 역시 전문가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노하우가 없진 않은데 왜 이럴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뭐 사람의 경우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네. 우리가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례라든가 그런 경험 많잖아요. 그럼 보면 뭐 48시간 이동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단 이동 중지 딱 이렇게 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검역소 설치해가지고 이제 방역도 하고 이제 이런 네네.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단계를 이제 넘어가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차량 이동 좀 막을 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이미 그것도 약간 실기한 측면은 없잖아 있으나 그러나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주 정도 집중적인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확산 방지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었다면 네.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다중 행사를 다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이런 결정을 좀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애매하게 지금 이제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대구 이외 지역 분들은 이거 뭐 이 주말에 예배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이거는 중지를 시킬 거면 일시에 확 다 중지를 시켜서 예. 일단 며칠 동안은 국민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좀 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필요한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나서는 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절할 때 과연 나서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 나왔듯이 이제 좀 미리 낙관론을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험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초기에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확 발현이 돼가지고 네네. 전국 확산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자, 이게 어떤 감염병이든 간에 이런 식의 경로를 겪는다라는 걸 전제를 한다면 초기에 조금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서 곧바로 이거 뭐 종식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낙관론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했느냐. 네. 그리고 이번에 이 경보 단계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격상을 시켰어요.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이 방역본부 측에서 격상을 시키고 대통령에게 보고만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도 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나. 네. 이런 것도 좀 그 전략적인 판단이 좀 정무적인 판단이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